저는 결혼 29년 차 되는 맞벌이 부부의 그 부부 소통 문제 때문에 네.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희 부인이 그 혈액형으로 O형이고 연애할 당시부터 성격이 굉장히 괄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A형이었고 또 저는 그 고향이 전라도인데 저희 부인은 또 경상도천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 항상 져주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네. 최근에 이제 50이 넘어지면서는 자꾸 제 자리를 찾고 싶어지고요. 네. 또 왠지 그런 부분들이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네. 그래서 과연 제 나이가 된 모든 남성들은 부부간의 어떤 소통이나 대화의 저기가 문제가 없는지 그런 질문. 근데 어떤 게 대화가 잘 안 돼요? 아주 지금 구체적으로 보면은 일반적으로 대화가 짧죠. 들어가면은 갔다 왔어요. 그러고 나면은 뭐 휴대폰을 본다든가 또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단답형 형식으로 이렇게 짧아지고 요즘은 또 뭐 그 아줌마들이 흔히 하는 사우나 토크에 대해서 나무집 남편들은 뭐 어쩐다들 하는 그런 얘기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회사 내에서도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어떤 그 2인자로서의 어떤 생활을 오래 해왔는데 그런 게 자꾸 이제 집에서도 이렇게 보호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어떤 소외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저를 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근데 왜 그런데 그러면 왜 경상도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경상도 여자 그런 걸 어떻게 해? 경상도 남자 그런 거 어떡하냐 하듯이 경상도 남자는 뭐 농담에 하루에 3마디밖에 안 한다는 얘기 들었죠. 근데 그 그렇습니다. 부인은 3마디는 더 안 해 그래도 생긴 게 그런 거 어떡해요. 근데 경상도 여자들은 얼굴이 예뻐도 그 까르마 그 습은 똑같은 습이기 때문에 그게 뭐 본인은 그게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자기가 문제 제기하면 남자가 뭐 그런 거 갖고 자꾸 문제 제기하나 막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를 들면 아침 식사 같은 것도 최근에는 또 자기 위주로 해서 우리 나이가 들어가니까 좀 이렇게 걸러보는 형식으로 해서 가볍게 먹자 그래가지고 네. 저는 또 이렇게 뭔가를 씹어 먹어야 이렇게 포만감이 드는데 그런 식사도 자기 위주로 뭐 토마토 주스를 준다든가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저한테 쌓이는 겁니다. 아니, 자기 토마토 그냥 썰어서 먹으면 되잖아. 제가요? 제가 지금까지 서비스한 것도 많은데 이야, 이 남자 이거 문제다. 자기 이렇게 삶아 이사 갈 때 조심해야 돼. 버리고 간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그런 존재감에 대해서 제가 불안감을 느껴요.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딱 공양을 준비해가 마누라를 깨워서 좀 대접해 봐요. 지금까지 오면서 많이 했는데 그럴 때 자기도 자기 위주로 식사를 준비하면 되잖아. 무겁게 준비하면 되잖아. 부인 할 때는 가볍게 하고 내가 할 때는 무겁게 하고 아침부터 불고기 하고 이렇게 내놓고 그건 뭐 불평할 게 있어요. 해 먹으면 되지. 요즘 밥은 밥통에 하고 뭐 다 하는데 그렇게 지금 이제 내가 얘기하는 거는 부인 문제가 아니고 요즘 시대가 바뀌어 가지고 자기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천대받아. 이거 어려워. 대부분 그 집에 가서도 보면은 이렇게 뭐 스마트폰의 웹을 이용해서 예. 인문학 강의를 듣는다든가 그래서 제가 드리는 질문은 스님의 뭐 인생 수업이라든가 깨달음 이런 책도 많이 줬으면은 좀 이렇게 소양이 넓어져 가지고 저한테 대화도 좀 많이 해주고 이렇게 이해할 줄 알았는데 제가 갈수록 오히려 더 이렇게 천대받는 것 느낌이 있어요. 여자들 저기 좀 자각 좀 해요. 여러분들 자아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한 집에 사는 여러분들 큰아들이 이렇게 지금 외롭다잖아. 근데 부인들은 그 지금 자기 고민 그 전혀 생각 못 해요.
몇째 아들이에요? 예? 예. 자기가 집에서 원래 어릴 때 몇째 아들이었느냐고. 집안에서 둘째입니다. 둘째인데 왜 막내 같은 생각을 해요? 아들이 밑에 동생이 더 있어요? 예. 몇 명이나 더 있는데? 동생이 둘 더 있습니다. 둘 더 있어요. 그 위에 형님이 다 알아서 해줬어요? 다 알아서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왜 저기 부인한테 자꾸 의지해요? 엄마 사랑을 어릴 때 좀 못 받았어요? 아니 그냥 얘기해봐요. 아니요,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근데 뭐 때문에 의지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제 질문이 저기였는지 모르지만은 네. 직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있던 입장하고 집에 들어갔을 때 어떤 그 부인으로부터 받고 싶은 어떤 그런 사랑이나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자기가 부인한테 뭔가 자꾸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일단 의지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죠? 의지를 하면 할수록 부인은 이 남편이 남자 같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큰 아들 하나 키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흥미가 별로 없어요. 지금 자기는 자기 관심사 가지고 있고 그래도 결혼을 했으니까 어때요? 밥에 달라니까 안 해줄 수는 없고 막 주스는 한 잔 짜주고 그러는 거지. 자기가 이렇게 뭐랄까 자기도 이렇게 남자지만은 필요할 때는 엄마처럼 의지하고 싶잖아, 그죠? 그런데 여자들은 또 반대로 남편한테 대해서 이게 서로 이 감정이 굉장히 묘합니다. 자기가 자기는 어떻기를 원해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때로는 내가 힘들 때는 엄마처럼 좀 따뜻하게 위로해 주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 그러죠. 엄마처럼 좀 품어주기를 원하잖아. 예. 그런데 어떻게 밤에 잘 때나 이럴 땐 좀 야하게 좀 섹시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 것도 있잖아. 예.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밖에 친구들한테 부인일에 대동회가 나갈 때는 친구들부터 현모양처라는 소리 듣고 싶잖아. 예, 맞습니다. 집에서는 또 살림 잘하는 가정부, 좋은 파철부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 애 키울 때는 또 좋은 유머가 돼줘야 되잖아. 근데 여자가 그거 다 못해 한꺼번에. 근데 반대로 여자들도 또 어떠냐? 남편이 때로는 야성적이기를 원해요. 아시겠어요? 그럼 대화할 때는 뭐이기를 원한다? 아주 또 학교 동기들처럼 친구가 되기를 원하고 짐들 때는 포터가 되기를 원해요. 하인이 돼가지고 전부 서빙해 주기를 원하고 때로는 아버지처럼 듬직한 의지처가 돼주기를 원하고 그것만 있으면 좋은데 때로는 존경할 만하다. 여자는 또 이 요구가 있어요. 남편한테. 그래서 이 남편들이 요즘 존경할 만하지가 못하니까 법륜스님한테 이렇게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구를 대행하는 거예요. 신부님이나 스님한테 가서 대행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 이게 이제 우리가 욕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망대로 부인이 다 해줄 수도 없고 부인 욕망대로 내가 다 해줄 수도 없잖아. 그죠? 그럼 우리의 여기서 자각은 내 욕망대로 부인이나 아내나 남편이 다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남편이 사람인데 신도 아닌데 어떻게 그걸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 있겠냐. 그 5가지 중에 뭐다? 한두 가지만 하면 만족해야 돼요. 그 다음 2번째, 반대로 상대도 나한테 그 5가지를 요구한다면 나도 한두 가지만 해주면 되나? 그러면 안 되고 5가지를 다 해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노력을 하고 상대한테는 한두 가지만 원하고 이래야 이 부부 생활이 만족해진다는 거고요. 2번째, 이 사람이 나이가 들면 젊을 때는 이렇게 둘이 친하고 이러지만 나이가 자꾸 들면 들수록 이렇게 대화도 적어지고 삶이 그냥 일상화되기가 쉽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상대에게 요구가 많으면 귀찮아요. 그래서 이 외국 일본 같은 데도 보면 황혼 이혼이 많거든요. 내가 젊을 때는만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늙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 늙어가까지 남편한테 내가 종노릇 할 게 뭐가 있노?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시대는 자꾸 바뀌고
옛날에는 이혼하면 살 수가 없었는데 부인이 직장 다닌다 그랬잖아. 그죠? 직장 다니니까 뭐 남편한테 의지해가 살아요? 지가 벌어가 산다고 생각할까? 자기가 벌어가 산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직장 생활을 같이 하면 가정 생활도 같이 해줘야 되거든, 원래는. 근데 이제 이런 거 하면서 옛날에는 이 남자가 해야 될 일과 여자가 해야 할 일이 딱 구분이 돼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남자는 바깥일 한다. 그러니까 남자를 부르기를 뭐라고 부른다? 바깥 양반이라고 불러요. 아내는 집안일 한다. 그래서 안에 있는 일 한다. 그러니까 아내예요. 아내가 뭐 딴 거에 아내인 줄 아세요? 안에 있는 일 한다 해서 아내고, 집안일 한다. 그래서 부르기를 집사람이라고 불러요. 우리 집사람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왜 이 말이 생겼냐? 집안일 하는 사람이다. 우리 바깥 어른, 이 말은 이거 바깥일 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바깥일 하는 남편이 없이 과부가 혼자 살면 생활이 너무 공공해요. 그 다음에 집안일 하는 아내가 없으면 호라비가 너무 초라해요. 옷이 깨지지하고 냄새가 나고 그래요. 왜냐하면 남자는 집안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내는 바깥일 하면, 여자는 바깥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제일 불쌍한 사람 중에 옛날에 4가지가 있었는데 뭔지 알아요? 남편 없는 아내, 과부, 아내 없는 남편, 호래비, 그 다음 부모 없는 자식, 고아, 자식 없는 늙은 부모. 이게 뭐예요? 우리가 말하면 독거노인 하는 거 있잖아. 그죠? 이걸 갖다가 환, 과, 고, 독. 이게 4가지가 제일 불쌍한 사람에 속했어요. 근데 요즘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여성들도 교육을 받고 여성들도 바깥일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죠? 직장을 갖게 됐다. 여자도 남자하고 똑같이 바깥일을 하게 됐는데, 바깥일은 하게 됐으면 그러면 아내 일이 어때요? 줄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기계화가 돼가 줄은 건 맞아요. 근데 인간이라는 거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남자는 바깥일만 그냥 계속하고 있고, 아내는 바깥일을 하는데도 아내 일은 자식 키우고 밥하고는 다 하라 그러니까 아내에게 이게 과중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이 없는 아내, 전업주부는 집안일이 줄었으니까 여유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 실현의 욕구가 필요한 거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과부하여 안팎일을 2개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남편들이 이 아내 일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내라는 말은 2가지 의미가 있죠. 그죠? 집안일을 좀 해줘야 된다. 또는 아내가 하던 일을 좀 맡아줘야 된다. 근데 우리는 지금 과도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는 세대, 우리 세대는 바깥일만 하는 습관에 젖어 있고, 근데 아내는 안팎을 다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세대 40, 50대 여자들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럼 20대쯤 내려가면 어떨까? 이건 절대로 여자가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건 그럼 결혼도 못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처음부터 하게 돼 있어. 그래서 미국 같은 데 보세요. 아내가 아프거나 아내가 아기를 교육시키기 문제되니까 장관하다가 그만두고 집안일 도우러 가는 사람 가끔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장관하다가 집안에 문제가 생겼다 그만두고 가는 거예요. 이만큼. 그리고 미국에는 6시 되면 무조건 퇴근하면 집에 와야 돼요, 남편이. 우리처럼 12시에 오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러면 결혼 생활이 안 돼요. 그리고 어디 외출하거나 모임이 있을 때 또 부부 동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서양 문화다가 아니라 이게 아내가 바깥일을 하기 때문에 문화가 이렇게 형성된 거예요. 그럼 우리도 앞으로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는 무슨 일을 하면 남자만 모이고 여자만 모이고 이런데, 제가 미국에 가서 우리 종토회 모임이나 가면 반드시 대다수가 부부 동반입니다. 무슨 모임을 해도. 이렇게 이제, 이거는 왜냐하면 아내가 바깥일을 하니까 남편도 뭐 해야 된다? 안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남자 입장에서는 안일을 해줘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고, 여자들은 남자가 안일을
요구하면 싸움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세대까지는 안팎 두 가지 일을 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해주면 다행이지만 안 해준다고 이거 갖고 싸울 일은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 나는 안에 일도 하고 밖에 일도 하고 두 가지에서 좋아. 이렇게 생각해요. 아시겠어요? 두 가지 다 해서 좋아. 이렇게 나는 며느리 역할도 한번 해보고 시어머니 역할은 안 해도 되고 좋아. 이래야 돼요. 근데 이 낀 세대는 며느리 역할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나중에 시어머니 대우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 시어머니 대우 받으려면 장가 못 보내요. 딱 포기해야 돼요. 그런데 며느리 역할은 충실히 또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그러면 손해 아니냐? 아니에요. 이게 좋은 거예요. 두 가지 다 해보기 때문에. 이게 문명의 전환기에 있으니까 이쪽 문명도 경험하고 저쪽 문명도 경험하는 거거든요. 이게 좋은 거 아니에요?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서로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집안일 안 하는 것을 이해하는 쪽으로 해야 누가 편하다? 아내가 편하고, 남편 입장에서는 집안일을 나눠 가지려고 해야 남편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내가 전업주부고 자기가 만약에 전적으로 벌어왔다 하더라도 은퇴 딱 하면, 남자들 여기 몇 분 계신, 은퇴 딱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3년간 부엌에 들어가야 됩니다. 은퇴하는 날부터 여보, 그동안에 내가 바깥일 한다고 집안일 당신 혼자 해서 힘들었지, 표도 안 나는 거 앞으로 3년은 내가 30년 내 얻어먹은 거 30년 다 갚지는 못하고 10분의 1로 축약해가 3년 내가 할게, 너는 쉬라. 그러면서 저는 한 20년 들어갔습니다. 뭐 했는데 20년간? 계속 부엌 일을 도와줬습니다. 어떻게 도와줬는데? 계속 자기가 제가 김치 아침도 담고 챙기고. 다 해서 그냥 설거지 좀 거들어줬어. 그건 일도 아니야. 그건 나도 하는데 뭐. 그러니까 자기가 밥을 해야 된다니까. 자기가 반찬도 만들고 김치도 담그고 이렇게. 근데 그럴 때 선생님이 자기가 잘 못하면 선생님을 초청해가, 아내를 선생님으로 모셔가, 여보 소금은 어느 정도 뿌려야 되니 이렇게, 손대지 마 그냥 가르치면 줘. 입으로만 해, 입으로만. 하긴 내가 다 할게. 이런 식으로 해줘야 삶이 좀 생기가 돌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그러냐, 아내가 탁 좀 따뜻하게 좀 위로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나, 그죠? 아내도 또 남편이 좀 이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할까 안 할까? 해요. 이렇게 서로 생각만 하고 있지 말고 내가 먼저 나서서 아내를 기쁘게 해주는 일을 하는 게 좋아. 자기는 지금 너무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탈이요. 뭐 얼마나 했는지 이 자리에 한번 얘기해봐. 내 여자들한테 물어볼게. 이 정도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 아니 자기 충분히 한번 얘기해봐. 자기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할 만큼은 했는데, 혹시 할 만큼은 했다는 게 누구 기준인데? 제가 이 보편적으로 봤을 때 다른 남성에 비해서 다른 남자에 비해서 많이 했다 이건데, 그 안 하는 경상도 남자하고 비교해가 많이 했다 그러면 되나? 근데 아내는 기준을, 그런 남자하고 기준을 안 잡는다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이 해주는 남자하고 기준을 잡는다니까. 기준을, 인간 기준이. 아니 그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한번 얘기해 봐요. 아니, 부인이 혹시 여기 와 있을지 모르니까 있으면 여기까지 어때? 질문하겠습니다. 있으면 어때? 뭐 그거 확 깨놓고 얘기해. 내가 부인이 있으면 차다가 마이크 아니, 줄게. 오늘 저녁 후환이 두려워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 바보같이 남자가 저래. 때리면 한 대 맞으면 되지 뭘 그래. 욕 좀 하면 얻어먹으면 스님이 되지. 저 하시는 말씀이 지금 전부 이해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도 싹 그냥 한번 까발려버려. 아니, 저리 쫀쫀하니까 그렇지. 제가 차라리 무악산 올라가서 큰 소리를 한번 외치는 게 더 낫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더 얘기를 하면 제 자신이 더 위축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괜찮아. 자 그러면 우른 거사님은 지금 시대가 달라졌다는 걸 첫째 받아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자꾸 아내가 뭐 해주기를 바라지 마라. 자기가 어린애가 아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더 이상 엄마도
아니고 그러니까 필요하면 내가 썰어 먹고 잘라 먹고 그냥 해 먹고 이러면 되지. 그럴 때 뭐 이황제 하는 거 아닐 것까지 해줘도 되고 미우면 그냥 혼자 해 먹으면 되고. 그래. 근데 작은 거 하나라도 또 질문을 드리면은 네. 그 남자지만은 예를 들어서 같이 이렇게 쇼핑을 갔다가 네. 제가 마음에 드는 옷은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안 사주는데 네. 어느 날 보면 자기네 옷은 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또 신상이 딱 사져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상당히 서운하더라고요. 오케이. 그 자기는 어린애다. 자기 직장 안 다녀요?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 필요한 거 사 입으면 되지. 왜 사달라고 너? 엄마한테 사달라고 저런 애하고 똑같네. 자기가 사 입으면 되잖아. 저는 경제권을 다 줬거든요. 아니 월급 받아가 사버리면 되지. 월급이 자동으로 통장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아, 아내한테로 통장으로 가요. 예. 근데 돈을 안 줘? 부인 누구? 야, 손 들어봐. 아니 자기 버는 것만 자기가 쓰지 왜 남편 버는 걸 지 맘대로 써? 일단은 안 온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왔으면 좋았지. 예, 저는 그런데 그 회사에서 뭐 보너스니 뭐니 통장을 안 보내고 따로 생긴 돈 하나도 없어요. 예. 솔직히 말해가. 연말정산도 보니까 마이너스 해가지고 오히려 더 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딴 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회사가. 예, 없습니다. 이거 거짓말한다. 그래도 술 먹으러는 가잖아. 술 먹지 말고 사요 그걸 옷으로. 슬쩍 거짓말하고 넘어가려고. 아니, 그 옷을 사면 또 물어보게 되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샀다 그러지. 네가 안 사줘가 내가 샀다 이러면 되잖아. 그럼 돈이 어디서 났냐고 또 물어보게 돼요. 어디는 하기는 회사에서 조금 뒷돈 받았다 이러면 되지. 안 그러면 술 안 먹고 샀다 이러면 되지. 너무 진짜 자기가 눈치 보고 사는 것 같네. 그거 어느 여자고 진짜. 요즘 아들도 기죽이면 안 되는데 남편이 이렇게 기죽이가 되나? 다음번 강의에는 같이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같이 오면 내가 억수로 말아 그래 줄게.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노? 예. 그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29년 살았다 그랬잖아요. 30년 살았죠. 그럼 자기 나이 60 다 돼가요? 예. 그러면 앞으로 자기가 90까지 산다 해도 결혼해서 사는 것만큼밖에 살 일 없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고비를 넘겼잖아. 반.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살았는데 뭐 뒤에 뭐 못 살겠어요. 그냥 살은 집에 그냥 사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하면서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사님 아직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부인들 좀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애기 놓고 아들한테 갓난 애기한테나 아이들한테 너무 신경 쓰면 남편이 소외감 느낀다는 건 여러분들 모르죠? 알아요? 여러분들 큰애가 작은애 나가 거기 신경 쓰면 큰애가 섭섭해가 질투하는 거 그건 알아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애도 그렇게 섭섭하다니까. 근데 이건 모르면 부인 아니에요, 그거. 인간 심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힘이 세고, 이런 거는 다 나보다 더 어른 같은데, 이 따뜻한 보호받고 싶은 거는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더 어린애입니다. 왜 그럴까? 엄마 손에서 자라서 그래요. 이 병 고치려면 아기 때부터 남자가 키우면 해결이 되는데 이게 엄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여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예요. 성적인 개념에서는 여자고 하나는 엄마예요. 그래서 부인에 대해서는 늘 무의식적 세계가 하나는 여자 할 때는 쥐가 위에 설라 그러고 큰소리 치고 이러고 하나는 엄마한테는 늘 어리광 피우고 싶은 이 두 가지 심리가 늘 교체합니다. 근데 이렇게 어리광 피우고 싶거나 약간 앵기일 때 여러분들이 징그럽잖아, 다 큰 게.
그래서 탁 쳐내면 굉장히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큰아들 키우듯이 이렇게 감싸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뜻하고 격려가. 그건 어떤 남자도 다 그래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남자와 그러니까 이게 엄마를 찾기도 하고 여자를 찾기도 한다는 두 가지 성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도 남편한테 무의식 세계에서 하나는 아빠를 찾고 하나는 남자를 찾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아빠 손에 자란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남자들이 엄마를 찾는다는 거 이거를 여성분들이 이해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남자하고 여자하고 누가 더 강하냐 마음이 여자가 훨씬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모성애 때문에 그래요. 여자는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는 하늘이에요. 신이에요. 남자는 신이 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여자는 신이 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갑자기 경제가 어려워졌다.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됐다. 그럼 남자가 빨리 죽을까? 여자가 빨리 죽을까? 네? 우리가 생각할 땐 여자가 죽고 남자가 살 것 같죠? 안 그래요. 북한에 굶어 죽은 사람들 조사해봐요. 남자가 먼저 죽습니다. 애하고 어른하고 누가 먼저 죽을 것 같아? 어른이 먼저 죽습니다. 그러니까 적응력이 여자가 훨씬 셉니다. 근데 북한 같은 데서 이게 갑자기 어려워지니까 구걸을 하든지 장사를 하는 게 남자는 체면 때문에 못합니다. 근데 여자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해요. 아이들도 살기 위해서 해요. 그러니까 애하고 여자가 강합니다. 오히려 아주 갓난아기는 약하지만 바로 10살만 먹으면 애가 더 생존력이 더 강해요. 그래서 이 은퇴해서 남자가 오면 이렇게 남자에게는 그러니까 스스로 복으로 들어가라고 가르치지만 여러분들이 은퇴해서 남자가 오면 한 3년간 이렇게 더 받들어 줘야 돼요. 거꾸로. 여자는 남자를. 아이고 여보 그동안 30년 고생했다. 이제 가만히 쉬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놀아라. 그동안에 고생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걸 푸시하거나 무시하면 엄청나게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잘려가 기죽어 있는데 집에서 마누라까지 내 돈 못 번다고 팍 밟아버리면 살 의욕이 안 나요. 그래서 남자들이 오래 살아요. 여자가 오래 살아요. 남자들은 이 권위주의가 꺾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여러분들 살 때도 권위주의를 하면 안 돼요. 이 목에 힘을 줬기 때문에 빨리 꺾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권위주의를 살기 때문에 늙으면 외로워집니다. 자식들이 우선 엄마하고 살기 편해요? 아빠하고 살기 편해요? 75살, 80 먹은 영감이 있다 할 때, 할머니하고 영감이 있다 할 때 우리 젊은 사람이 누구하고 같이 사는 게 편할까? 엄마가 편해요. 엄마는 방 청소도 해야 안 해요. 밥도 가끔 하죠. 그럼 권위를 부려야 안 부려요? 밥 차려드려야 돼요? 같이 먹으면 돼요? 같이 먹으면 되는데 아버님하고 모시고 살면 밥 차려줘야 되죠. 방 청소해줘야 되죠. 그죠? 거기서부터 아무것도 또 하는 일이 없잖아. 시키기만 하지. 그래서 젊을 때 회사 일할 때는 좀 유용한지 몰라도 늙으면 남자는 별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 갈 때 버린다잖아. 그러니까 이런 일을 극복하려면 평소에 아이들에게 권위로 하면 안 돼요. 편해야 돼. 편안하게 지내고 그러고 빨리 뭐를 연습해야 된다? 부엌일을 연습해야 돼. 집안의 일을 빨리 연습을 해서 그냥 은퇴하면 내가 밥해 먹고 내가 빨래하고 내가 청소하고 이렇게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빨리 변해줘야 그렇게 하는 사람은 다 오래 삽니다.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남자가 그렇게 하는 사람은 다 오래 삽니다. 권위주의를 버리면 훨씬 명이 10년은 길어집니다. 다만 남자는 스스로 그렇게 해야 되면 여성분들은 그 남편의 그런 그
바깥으로만 큰 소리 치지 속으로 약하다 이거를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화를 내고 뭐 목이 힘주고 폼 지기면 기분 나쁘더라도 잠깐 숙여주는 게 좋아요. 그래 니 잘났다 니 왕자 돼 이래 좀 막 지죽을 줄 모르고 일을 해요. 그걸 꺾으려 그러면 이게 별 힘도 없는 게 곤조를 부리고 살림을 때리 부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서로 이해하면 좋겠다. 거사님 오늘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네, 여성들만 질문했는데 우리 거사님을 위해서 격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